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KF-21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정말로 하늘을 날아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림도 없다고 말했던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정말로 이륙시켜서 착륙까지 성공한 것인데요. 일부 해외에선 칸 전투기로 인해 향후 KF-21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칸이 KF-21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튀르키예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3단계 아래인 8위로 평가받습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지만 튀르키예의 성장 속도도 깜짝 놀랄 만한데요. 튀르키예의 주변국은 이스탄불, 루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엔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 전투기인 칸이 첫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튀르키예의 최초의 국산 5세대 전투기인 칸이 첫 비행을 완료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칸은 230노트의 속도로 최대 8,000피트 고도까지 올라가 13분 동안 비행하며 이상 없이 착륙까지 성공했는데요. 비행 성공 후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국산 5세대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튀르키예 국민들은 튀르키예 항공산업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칸이 한국의 KF-21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험 비행 단계에 돌입한 칸과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은 큰 개발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비행을 지켜본 항공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칸 전투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우선 튀르키예의 칸의 스펙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튀르키예 방위사업청이 밝힌 칸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하는데요. 먼저 외형에서부터 칸 전투기는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합니다.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데요.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칸 전투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을 능가하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1을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자체 엔진을 개발했으며 전투기에 장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산 고성능의 A사 레이더와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인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 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칸 전투기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인데 칸 전투기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칸 전투기는 본래 튀르키예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이 사업을 KF-21에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고스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T-1 웅비,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 나간 나라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전투기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거짓 스펙으로 가득 찬 전투기인 셈인데요. 결국 한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도 알다시피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들은 하나도 없는 빈 깡통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장면은 한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순간 꼬리 날개가 보여준 움직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면 활주로를 달리던 전투기가 기술을 올리며 이륙하던 순간 전투기의 수평 꼬리 날개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륙 시 낮은 속도에서 단숨에 이륙하기 위해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하게 만들며 나타난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칸의 꼬리 날개 움직임이 매우 과하다며 비행 제어 시스템의 조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륙 시 엔진의 힘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전투기가 기체의 부피와 중량 대비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사실인데요. 한 시제기의 엔진으로는 임시로 미국의 F-16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차후 튀르키예에서 F110급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 하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칸의 전투기 엔진 출력이 지금의 1.3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젠-20 역시 무리해서 체급만 늘렸다가 엔진 출력이 받쳐주지 못해 곤욕을 질렀었는데 중국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 불리기 위해서는 스텔스뿐만 아니라 A4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 4대 핵심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KF-21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튀르키예 역시 자체적으로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제기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도 주요 항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산을 코앞에 둔 KF-21 전투기와 비교하기엔 너무나도 먼 길을 가야 하는 칸 전투기는 KF-21과 비교하기 전에 기술 개발부터 완료해야 될 것이며 우리 역시 칸과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진정한 승자는 결국 KF-21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